일정 제18 경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거래할 성명.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오. 네, 경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과 복지 관련 사업할 때 등 민원이 증가하고 공무원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폭행, 협박, 회의 반공 민원 등 민원으로부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피로감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북 23개 시군 중 포항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에는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장비나 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단체의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 항목이나 약제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후 그리고 주요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본질 결과를 공개해 주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사기 짐작으로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지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돌았는 게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리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너무 폭언이 심하니까 특히 신규 여직원 그리고 여직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때부터 제가 한 2년 넘었지 싶은데 그때부터 너무 당실 좀 해라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 못 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왜냐면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없었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면이 있다면 양면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보호법이 되면은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다 100% 잘한다는 100% 잘한다고 나는 평가를 하고 싶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100% 다 못한다 볼 수도 있어요. 일부러 못한다 볼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한 상반된 조례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조례는 뭐 처음부터 보호법을 주장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민이 상대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은혜들끼리 다 했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상반된 것 한번 고민을 해보라.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 봐줘야 되거든. 그 업무 연청과 그리고 또 친절 교육 등으로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보기엔 질의 예. 조례 개정 사유로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함이다. 예방입니다. 이 보호가 개념이 사전 보호와 사후 보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개념입니까? 지금 이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시청 공간의 부분은 내실에 청원경찰 도면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용이 보면은 각 부서의 사후 보호입니다. 그 전에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본다면 너무 피동적이지 않느냐. 사전보호는 어떤 게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청원경찰 배치와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웨어러블 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촬영 장비를 5월에 30세대를 이런 부서에 배치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제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생을 안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한 4년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렇게 되돌려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폭행, 도를 넘은 폭언 발생했을 때 우리 관계부서 책임자들의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냥 넘어가요. 바로 얘기하면 기억나는 게 큰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기 싫으시겠지만 학부모 연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시상식을 들어간다고 현관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건, 또 하나 기정새마을과 폭행 사건 등등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는 매우 의도적이고 범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저는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은 이게 별로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구나. 좀 포항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에 택시 감축 업무 담당자가 파공용품을 뒤집어 썼어요. 바로 그 시장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묵과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의 태도가 분명하게 이런 거니까 이런 행위는 건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측면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부하 심리지 않습니까? 리더의 자세. 리더는 자기 부하 직원을 지켜주지 못하면 리더의 자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는 노조가 겨우 기자회견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래서는 재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조례,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이라면 이 보호장치는 조례에는 그냥 팔자에 박힌 검은 글씨체일 뿐이에요. 이것을 이행하는 책임자의 자세가 어떠한가 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봤을 때 기준심할 거 가가지고 직원들 뒤통수를 때려도 되네. 이런 의심을 주는데 그걸 수수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본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책임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업무를 하는 당사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나의 리더가, 나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구나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 꼭 참고하시고. 예,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자실 의원님, 예. 한영태 의원님. 제가 파악이 좀 안 돼갖고 중복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시민이와 우리 그 시정 그가의 폭행했는 그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아직 지금 마무리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주임을 하고 심지어 개인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고 예. 그다음에 경주시에서도 했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했죠. 노조에서는 한 것은 다시 안 그래서 되겠습니다. 개인이 물론 개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경주시에서는 그 시장님이 뭐 고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죠. 네, 그 결과도 아직까지 가면 네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전국적으로 우리가 경주시가 쪽을 되게 깠습니다. 그거. 그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상벌이 아주 엄격하게 구성이 돼야지 시민들이 그 공무원들 함부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렇게 폭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시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한 개에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그 공무원들이 위에 그 리더를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끝까지 좀 관심 가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야, 그 지하실님 계십니다. 김태현. 예, 고맙습니다. 동의원님들 말씀 기억이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발표 보여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의 썸네일이 보니까 공무원 인기 옛말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17년도 이후로 전체 경쟁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선호한 어떤 직종이었는데 그분들이 한 근 50%에 가까운 분들이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이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 본인은 경주에도 이런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절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제 그 또한 시기적절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혹시나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시민들 집행부 따로 보는 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근데 제도적 장치가 이쪽에 보니까 지원 방향이 좀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물론 이제 제정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죠. 어렵이 이런 형태인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된 게 있을까요? 저희들 기본 사법적인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저희들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현재 그 폭행을 한 트라우마라든가 신체 정신적으로 예방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약한 부분들을 저희들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덕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악성민원, 반복민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전화는 저희들 사전에 예고를 하고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해서 저희들 그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사업을 찾아와서 폭언 폭행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들 바로 저희들 녹화된 사항이라든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저희들 사업을 의뢰합니다. 영상 고발합니다.
혹시 우리 그 관내에 우리 읍면동에 악성 민원자 리스트 혹시 있습니까? 그건 따로 없습니다. 그 악성 민원, 반복 민원 이런 그 사람들은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반복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녹취 이게 필요 없다니까. 그렇다면 리스트를 이거 뭐 불법입니까? 리스트 만드는 게. 리스트는 뭐 이따 치더라도 예. 뭐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 조치를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악성 민원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담당자에게 이 사람의 민원은 우리 시정생활과 위축을 해라. 아니면 우리 쪽으로 뭐 토스를 해라.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 처리 규정에 보면은 반복 민원은 저희들 그 전에 저희들 처리를 했는 걸로 가르면서 그렇게 통지를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예단을 내서 그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민원을 가지고 담당자를 괴롭힌다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똑같은 폭언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담당자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위축하는 거. 아니면은 그런 TF팀이 있어서 현장 가서 대응을 해주든가. 그래서 그런 민원을 보면은 담당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게 그 사람이 면사무소 들어오면은 다 도망가요. 제가 들었네. 담당자니까 도망가지도 못해. 혼자 그거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 그런 시스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후진국 재난은 반드시 반복된다. 왜? 후진국일수록 재난의 책임 소재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맞춰야 돼. 우리도 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일 뿐이고요. 이런 악성 민원, 재발되는 이런 민원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질의하실 일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일은 계십니까? 토론하실 일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생활관리 수리했습니다. 장애인 여성복지 과장이 출장으로 인하여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행임 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재협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난감 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재 위탁업체와 재협약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 개관했습니다. 시설 면적은 250제곱미터로 장난감 도서관 3, 그리고 장난감 보관실 1개소, 사무실, 그리고 세청 및 취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2년 10월 31일 만료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관장과 보육교사 2명 등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협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심사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및 사업계획 등 소견 발표를 심사하며, 심사 항목은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 대표의 전문성, 장난감 도서관 운영 계획, 재정 능력 등 5개의 항목입니다. 그리고 심사한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 재협약 결정되고, 부적격 처리 시 변경 위탁 공개 경쟁으로 추진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 재협약 동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민간 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예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례되며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재협약 심사 후 현 위탁업체와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억 2천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 기간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종 동의안 상정시 제가 주문한 게 있죠. 전년도 사업부에서 또 어떻습니다. 부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이제 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제가 한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했는데 늘 반복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분했어요. 제가 무기력 하다는 걸 경험하는 게 이런 부분, 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예,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난감 도서관은 지금 1개소가 운영되는데 지금 주로 내용이 보면 1억 2천 중에 한 180%가 임금입니다. 예.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예요. 1억 2천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전년도 동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 2차에 동의를 우리가 해드릴 거 아닙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예산 1억 2천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도 모르고 동의를 하기는 매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년 내에 3년쯤 되겠죠. 추부장 차원에가 이야기를 했던 게 각종 동의안 상정시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첨부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무기력감을 내가 안 느껴도 되고, 어떤 다음에 첨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집행부 소관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경주 발전이 없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면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화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내가 볼 때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달라지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스스로 달라져야 되는데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 주문마저도 외면한다면 경제 발전은 영원하다 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경감 장님께서 계속 하신 이야기들 중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우리가 올곧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동의해주고 의견을 주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좀 더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 더 좋고 또 평생 때 하면 더 좋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라도 동의하는 말 때는 제협을 할 때 그런 잘 얻어요. 그 이제 장년 떠나고 이제 이 강다님 내가 바톤 받아 내가 그 계속 다음 내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될 수 있으면은 국장님께서 후임도 전에 후임 국장이 생기면 직원들한테 이런 꼭 좀 전달해가지고 모든 위원들께서 알고 좀 이뤄주시고 그 자료를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즐겨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근무 보고서 3쪽에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회원 수가 1위 남부 수가 줄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전에는 3자녀로 되어 있었는데 2자녀로 완화됐습니다.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난감 대여금도 또 고가이고 또 아이들은 놀다 보면 실정을 많이 내는데 여기서 장난감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또 반납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겠습니다. 요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죠. 네, 맞습니다. 재위탁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위탁 기간은 3년인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분 외에도 또 다른 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실 분이 있을 때 기회 제공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탈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저희들 전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위탁 이제 3년 하고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분을 하셨을 때 재위탁 하실 분이 없으면 또 기회를 한번 더 분담을 해서 다른 분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현재 운영 하고 계시는 분이 돼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고 그리고 사업계획 등 소견 발표를 하고 그리고 5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협약이 결정되고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공개 경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공개 검토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한번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자실님 계십니다. 지자실님 수만호 질의정책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연구를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인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격 거래하는 데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인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는 시대도 좋습니다. 회계 과장 자리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무예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공무예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해 후 의견을 모아서 일괄 의결까지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찰서 재산 교환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진 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죠. 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경주시 공공용지 및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경주경찰서 본관은 1971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 협소로 청소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신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경주시 공공용지와 맞교환 요청에서 검토 결과 교환 재산의 공공행정 목적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교환 대상 재산은 천북면 신당리 1490번지이며 부지는 23,313제곱미터며 감정가액은 약 143억입니다. 경찰청 교환 대상 재산은 동부동 150번지 외에 새 필지로 현 경주경찰서 화랑 수련은 충역 방범 순찰대이며 전체 부지 6,987제곱미터, 전체 건축 연면적은 5,764제곱미터, 지장물은 16수이며 감정가액은 약 146억입니다. 감정평가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나 건물 교환의 경우 건물까지 포함된 경우로 각각 한 개소의 감정평가 기간에 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경주시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총 예산액 118억 원 중 11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존 조성액 대비 약 32억 원의 자산 가치가 상승되었고 남은 예산은 교환계약 체결 시 교환 차금 3억 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주시와 경찰청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여 경주경찰서의 신청사 건립 이전으로 경찰서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치안행정 서비스를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 경주경찰서 부지는 공공청사 그리고 녹지공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도심 속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정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공용지 및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한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은 경주경찰서의 이전 신축을 위해 경주시의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화랑 수령은 충역 방범 순찰대 토지와 건물 등을 교환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경주시 교환 대상 부지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공공용지 조성 사업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접수한
천북면 신당리 1490번지로 면적은 23,313.6제곱미터이며 조성 비용은 111억 원이고 현 감정 평가액은 약 143억 원입니다. 경찰청 교환 대상 재산은 현 경주 경찰서 화랑수령원 충료 방송순찰대 부지 및 건물로 전체 부지 면적 6,987제곱미터이며 전체 건축 면적은 5,765제곱미터로 감정 평가액은 146억 원입니다. 현 경찰서 부지는 경주시의 부족한 공공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며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찰서 재산 교환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희 의원 질의. 이 교환의 문제점을 할 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찰서 건물 이 전체 146억이죠. 예, 예. 전체 이 건물 감정평가는 146억 중 얼마입니까? 예, 17억입니다. 네, 17억. 이건 가장 큰 건물인 그 경찰청 본 건물. 여기 이 건물을 우리가 공공청사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제안서는 1페이지. 경주경찰서 본관은 1971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청사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시청사 이전 이 필요성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시가 판단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할 건데 이걸 다시 우리 공공청사를 이용한다는 게 시의 입장 아닙니까? 예, 현재로 뭐 건축 연도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아니요. 경찰은 이 노후된 건물에서 근무하면 열악한 거고 우리 공무원, 시청 공무원들은 이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서 근무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차후에 교환이 되면은 이분은 뭐 리모델링 하겠지요. 리모델링을 좀 해서 71년도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요? 아니, 철거가 맞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교환한다 할 때 우리가 다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앞장에서는 70년도 지어졌고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이고 뭐 이렇게 경찰서를 이전해야 될 이유를 타당성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서 건물을 시킨다. 이런 이중성은 필요하시면 안 돼요. 결과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 뭐 확정된 건 아닐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부서가 갑니까? 저희들 그 지금 현재 경주경찰서 근무 인원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그저 어떤 국을 옮긴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저희들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외청사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외부 청사는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 앞에 기립 빌딩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 우리
본청에 쓰고 있는 요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멀건물센터 이것도 사실 요청 살아봐야 네, 그거는 사무소.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요즘 시대의 행정에 굉장히 역행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우리가 오전에 뭐 역사 부지 활용에서 그 복합행정타운, 복합행정타운의 기본적인 취지는 원스톱 행정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쪼개고 있거든. 이건 너무 이 행정이 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구상 없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의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자체가 원수도 행정을 추구하지 않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원수도 행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시민은 뭐 요청사가 제가 언뜻 봐도 한뭐 4-5개 됩니다.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뭐 교환의 어떤 이가 그런 무예성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뭐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대로 행정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계획을 세워놓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시키는 그게 행정이에요. 제가 4년 동안 느낀 점 이상합니다. 네, 지금 또 이게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시민공동화 방지와 그리고 또 중심상업 활성화의 기획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교원을 위해서 합니까? 가만 놔두면 그냥 되는 건데. 이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자실 임기십니다. 지자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입니다. 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병행안은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건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부설 주차장 협소로 인근 사유지 매입과 건축 규모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번 변경 신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 부지 3,429제곱미터에서 4,018제곱미터로 약 589제곱미터가 증가되었으며 추가 매입하는 사유지는 인동리 27-1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33억에서 50억 원으로 사유지 매입비 10억 원과 공사비 7억 원 등 총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1253.83제곱미터를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권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추가 토지 매입 및 건축 면적 증가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변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지 면적이 4,018제곱미터로 589제곱미터가 증가하였고 연면적은 1,253제곱미터로 263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17억 원 증액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구 황호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인 중부 황호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중부동 행정복지센터를 폐쇄하고 현 황호동 행정복지센터를 임시 통합청사로 운영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지역면의 불편이 예상되어 통합동 신청사 준공 후 이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쉼터, 행정복지 등의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부동 116-3번지 경주여정 자리이며 부지는 한 필지 6,023제곱미터로 시유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7억 8천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설계비 2억을 확보하고 2023년도 이후 철거비, 문화재 발굴 및 공사비 75억 8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1,400제곱미터와 주민자치센터 990제곱미터를 지상 2층 한옥형태로 건립하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중부 황호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하는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중부 황호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은 중부동과 황호동의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통합동 청사의 건립 필요에 따른 것이며 기존의 청사가 모두 협소하고 시설 노후가 진행되고 있어 통합동 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도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부 황호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교환 강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건 중부 황호 통합동 행정복지타운 건립건으로 하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동민. 아까 발의했던 내용 인정서였습니다. 본청사 1층으로 사용하려면 모델링을 하시다 하셨는데 그 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세우진 않습니다. 차후에 교환이 되고 또 입주할 그 시간을 이제 좀 정해지고 나서 차후에 또 상세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림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건물이 몇 평짜리입니까? 70년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거의 뭐 서로 기타 시타는 겁니다. 수십억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내용이 막교환이란 말이에요. 막교환을 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까지 상계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한다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막교환의 비용에 상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있는 건물, 썩고 빠진 건물 그대로 얻어가지고 막교환해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쓴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한테 했어.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막교환 한다면서 그 건물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하신다면서 리모델링 비용도 지금 책정 안 돼 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안 하냐면 회의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가 경찰서 부지 막교환 하면서 얼마나 헛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이게 사업인지를 내가 남겨두기 위해서 내가 이 신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돈을 경찰서에 행안부에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재산을 막교환하면서 그 막교환했는 대상이 내 건물이 했을 때 철부가 없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여기까지 초기가 안 나와 있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외층으로 사용하는 그런 원수단 행정에 맥히나 굳이 우리가 행안부지 재산을 우리 시가 막교환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야, 행정은 진짜 하고 싶어도 하는구나. 의회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디 꼽히면은 그냥 그대로 막 하는 거야. 정말 최소한 시 행정이 기준이 원칙이 있다라면은 충분동으로 갔어야죠.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막교환을 해서 천복으로 오면서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대책 없이 예산 낭비 저희들 정말 우리는 진짜 할 말이 많으면서 이걸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뭐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참 무기력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제 마지막 말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할 뿐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기 보강공사 치료 들어가는 몇 년도에 있죠? 2019년도에 19년도였어요. 예. 치료 들어가야 됐죠. 예. 지금 우리 이 공공물 청사 경찰서 예. 그 등급을 여기에서 해봤어요. 예, 최근에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최근이 언제 했어요? 6월달입니다. 6월달에. 예, 이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등급 최종 등급은 B 등급 나왔습니다. B.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가 승낙했고 했는데 이제 그 위치까지 해서 위치까지 왔는데 반대에 관해 이거는 아마 이 감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내가 그 감정이 지쳤으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요구했던 게 우리가 과연 사용 가능한가 모델링 하는 거야 뭐 고수란 부분을 할 수 있지. 근데 등급 자체가 안 나오면 이건 뭐 예를 들어 D등급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파손이지만 이제 척을 해야 되니 B등급 나왔을 때 분명하게 모델링은 가능하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는 부분은 쓸데없는 낭비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근데 하여튼 이런 기이 흘러왔으니까 제가 쉽게 가자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별 이렇게 할 말은 많이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국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좀 명심하셔서 우리 하나의 일을 풀 때도 좀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분 말고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동의하는 없죠?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수합니다.
다음 표결 토론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자성 발의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포장한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자성 발의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행장 객관형 수고했습니다. 공문 퇴실하기 전에 우리 고순달 과장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그만큼 진행하면 같이 퇴직하시고 퇴직 인사 말을 올렸습니다. 예, 저도 뭐 오늘도 32년간의 공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년보다는 조금 당겨서 하고 있는데 하는 동안 이동혁 위원장이 그렇게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것도 지도 편달해 주셔가지고 저는 잘 진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또 앞으로 건승하시고 하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시고 과장 사목교수 다시 퇴직하신 것들은 얘기가 계시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께서 마음을 잘 두 분께서 인고국처럼 잘 생활하시라고 마음을 전한다고 꼭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사회 나가서도 같이 보고 또 요 퇴직 같이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 같이 또 이렇게 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상대 공무원 되시는 지금 사실은 심의 보류를 우리 성인물 관리조례 이렇게 심의 보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명쾌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는 것 같아서 온 회기에 심의를 보류하기 때문에 회칙 우리가 법상은 게 않습니다. 지금 다시 다 재결을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 보류했는데 그게 뭘 게 뭡니까? 보류되어 갑니다. 아니 거기 보류인데 심의 보류라는 것은 보류는 회기 내에 할 수도 있고 다음 회기 내에 물 수도 있거든. 그거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묻는 겁니다. 그대로 합시다. 이왕 결정이 있는 걸 지금 또 다시 심의를 한다는 그러면 우리 할때스 그대로 가자 이 말이죠. 예. 과장 미안합니다. 그냥 갑자기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아까도 미리 이야기했으면 그게 언어를 좀 했을 텐데 이야기 한참 중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아니 과장님 잠깐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겨. 그래도 용역이 우리가 용역비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갔고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아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8대가 여기에 짚을 게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 있는겨? 구대가 와갖고 하면 되지. 또 팔기 시작하면서 좀 새롭게 좀 계획표도 좀 바꾸고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위원장 이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망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이거 한다는 건 좀 아니 회칙상은 회의상은 관계없어요. 예, 재심의해도 관계는 없지만 관계는 없지만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예, 관계는 없지만 한 번 더 되는 건데요. 그럼 그 형평을 또 봐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수정도 없이 또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또 재심의를 해가 원한 가결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문은 관결이 아니고 다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하겠다는 예, 건데 가급적이면 의원님 의견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제가 보기엔 별로 안 급하니까 천천히 뭐 수정이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했어. 천천히 아, 했어. 뭐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의견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까 뭐저 실컷 얘기해서 수정 자, 이렇게 과장님 하셨으면 전반적인 그래서 의견이 그러니까 예. 자 김상진 잠시만 예.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바로 그 후대에 바로 안을 빨리 올려가지고 지금 의견들이 이렇게 거짓을 한다고 해서 아까 전에 우리 반문 갈 때도 좀 설명을 하고 갔다 와서 좀 시간을 달라고 해야지 갑자기 회의하는 다시 또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괜히 이게 보류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잖아 그죠? 보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하자는 그 이야기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해주려고 하면 또 우리 입장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 다 없잖아요. 어디에 바로 하더라도 어제 바로 하고 조금 바꾸면 돼요. 그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 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어디 바로 해드릴게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경시회 임시회 1차 문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